지금 이준석 대표를 품 안아야 되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단일화까지 얘기해버리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다가 다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준석이 더 급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집부터 챙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는 거라서 지금 이제 단일화 얘기 못하는 거죠. 이 현근택 대변인의 멘트에 대해서 이두화 변호사 앞에서 웃으시는데 속내를 들켜버린 것 같은. 김태현의 정치쇼. 자, 그런데 오늘 사실은 우리 양 후보의 지지율 희비가 엇갈린 지지율 얘기부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속보가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 속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씩 알려드리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 전면 개편 단행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침에 뉴스 삭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이후에 또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사퇴하겠다. 이 소식이 전해졌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요거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밝히기를 윤석열 후보 현재 이후의 일정 잠정 중단. 오늘 일정이 아니고 현재 이후의 모든 일정 현재로서 잠정 중단 이런 소식이 밝혀졌는데 나왔는데 우리 이두화 대변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의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방송하러도 조금 늦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 우리 앵커가 진행을 할 때 약간 그랬던 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현재 이후의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는 게 이제 소통방해 기자들한테 바로 공지가 되는 게 우리 3부 4부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속보가 있어서 좀 그랬었는데 그만큼 지금 작금의 상황을 중대하고 긴박하게 후보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담배식에서 큰절도 하고 이재명 후보도 큰절도 하시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이 물론 아주 중요하죠. 일정은 메시지랑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대위도 전면 개편을 하려면 후보와 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셔야 되고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선대위 회의 끝나고 9시 한 20분 전후로 백부를 하시면서 이준석 대표랑도 좀 논의를 하겠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아마 기자분들이 앞에 3부 정도에서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제 저녁 때 본부장들한테 이제 전화가 갔어요. 본부장들한테 전화가 가서 이제 좀 보안 유지를 해달라 이랬는데 또 기자분들이 잘 아시고 뭐 1시간이 안 돼서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기자분들한테 오히려 상황을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 발표를 본부장 모두 사퇴하고 그다음에 신지혜 수석도 사퇴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 작금의 상황을 아주 긴박하고 중대하게 생각하고 이 쇄신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고민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전에도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시기에 들어가신 거죠. 오늘 사실은 앞서 저희가 양 후보 일정을 소개해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거래소 개장할 때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같이 참석하는 거 외에는 이재명 후보는 방송 인터뷰였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회의였거든요. 의원총회 참석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단 뭐 회의 참석 요 정도였지 대회 일정은 없긴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이후 일정 잠정 중단한다는 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선대위 개편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내부를 추스리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일정 중단이 저희가 길어질 수는 없죠. 지금 뭐 오늘 65일 남았죠. 65일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앞에 이걸 다 거치셨어요. 지금 그죠? 이재명 후보는 다 거친 게 12월 한 초순에 거의 2기 선대위가 새로 떴잖아요. 그죠? 1기 선대위 형해하고 그분들 다 사퇴하고 2기 선대위가 새로 구성이 된 게 아마 12월 초에서 한 12월 10일까지 인사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월 10일 날 후보 선출되고 나서 1기 선대위 하다 안 돼서 12월 10일까지 그럼 2달이 걸렸어요. 지금 선대위가 꾸려지는 근데 저희도 11월 5일 날 후보 선출되고 지금 이제 1월 5일 이전에 선출이 되겠죠. 이제 이 선대위가 꾸려지니까 2달이 걸리지만 그 시점이 선거가 65일, 64일 남은 시점하고 그리고 한 달 전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되도록이면 빨리 이거를 결정을 할 겁니다. 자, 흐름을 좀 보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저희 방송에서 표현하기에는 제2차 준스톤 가출 사건, 3차 투스톤 대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대위 전면 개편해야 된다.
해체 수준으로 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지금 선거 얼마 남았다고 인적 개편하는 거야 안 돼라고 얘기했고 키를 주고 있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어떻게 지금 개편을 하라고 그냥 운영만 효율적으로 할 거야 요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2, 3일 만에 기류가 확 바뀌어서 선대위를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것처럼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준석 대표 돌아옵니까?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다시 이제 직함을 맡느냐 안 맡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근데 지금 기류는 보면 이준석 대표가 울산 합의가 당무를 요청하거나 그리고 후보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성실히 응하겠다. 그런 말씀을 공식 석상에서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사실 물밑에서 접촉이 많았었겠죠. 이준석 대표한테 뭐 새시대 준비위에도 계시는 분인데 이용호 공동 선대위원장 그리고 새시대 준비위의 본부장을 하시는데 이용호 의원님이 또 이준석 대표를 여러 번 또 얘기를 나누시고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의 명분을 갖고 선거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잠정적으로 다 의견 소통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직함을 뭐 상임 선대위원장을 그대로 다시 복귀를 하실 건지는 저 정도 체급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해볼게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 있으니까 이제 관건은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 선대위에서 다시 직책 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구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돌아오면 거의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육본부장 물러나고 관건은 결국은 권선동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제 지금 종합지원총괄본부장으로 돼 있는데 선대위에 저는 뭐 선대위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사무총장까지 물러날 거냐? 그게 제가 보기엔 관건일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좀 원만한 관계는 유지하되 복귀는 안 하는 방법. 그다음에 권선동 본부장도 이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은 사퇴하되 사무총장 유지하는 식이 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타협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향후에 윤석열 후보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면 개편할 거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월요일 새해 벽두부터 전면 개편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그건 역시 뭐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랑 무관하지는 않겠죠.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 백브리핑 때도 기자들을 물어보니까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당연하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이 선거 2달 앞두고 하는 거는 선거 포기하는 거다. 악의적인 공격이다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완전히 180도 바뀐 거잖아요. 당연히 여론조사 지금 새해 첫날 여론조사 발표 하나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 수치는 앞서 저희가 뉴스 싹쓸이 시간에 좀 말씀드렸고요. 저 형택 대변인. 네. 분위기 좋죠? 아닙니다. 이게 다 거의 다 이기는데? 아니죠. 여론조사 지금 60일 이상 남았고요. 여론조사 지금 이재명 후보도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측이 못해서 격차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고 정권 교체 여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50%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지만 과반 넘는 게 항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 여론과 유지 여론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율이 아직 높고 이재명 후보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확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복귀할 가능성이 있죠. 그 여론은.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지금 저희 쪽으로 또 떨어진 게 저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도나 안철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또 윤석열 후보 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여론 지지율도 보지만 정권 교체 여론이 몇 프로냐 유지 여론이 몇 프로냐 이거를 항상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근택 대변인의 분석은 굉장히 겸손한 분석이잖아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의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동의하세요? 아니면은
현근택 다행이다, 대변, 이건가? 네, 현근택 대변인은 항상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 이런 수치나. 근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도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게 아니라 골든 크로스도 좀 있지만 데이드 크로스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론조사가 결과 하나하나에 저희가 일희일비하면 너무 여론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어렵고요.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데 12월에 일정 부분 12월 중순 이후에는 뭐 윤석열 후보 측의 그 여론조사 좀 내려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저희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선대위를 개편하겠다 이러는 게 1월에 이걸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설 전에 저희가. 설 전에. 네, 설 전에 회복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뭐 회복 뭘 한다고 내일 반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해보니까 한 2주 걸리는 것 같아요. 뭘 했을 때 그게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 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2주 후에 그러니까 설 전에 반영이 되려면 저희가 뭐 선대위 개편 문제는 제가 2달 말씀드렸잖아요. 1월 5일 이전에 좀 이건 되도록이면 빨리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정책 행보 이런 거를 1월 뭐 10일, 20일 사이엔 좀 많이 해야 설 전에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희가 아마 그 현근택 대변인의 입장이라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위로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가 나쁘진 않아요. 대선 구도가. 왜냐하면 정권 교체론이 강세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걸 명확하게 물어봤을 때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국정 안정을 원하십니까? 했을 때와 대답이 되게 달라요. 근데 정권 교체라고 물어봤을 때 국정 안정론보다 좀 더 높죠. 그러니까 국정 안정론을 물어보면 그거는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여튼 정권 교체보다는 국정 안정론이 조금 더 잘 나와요. 근데 구도가 좋은 편이니까 여론조사 갖고 얘기하니까 말이 잘 안 나와요. 네, 그 구도가 좋은 편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회복을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1월 말이 사실은 선거 한 달을 앞두고 돼 있지만 설이 있잖아요. 네. 설 때 사실은 많이 민심이 고착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말에까지 승부를 봐야 된다. 그건 저도 100% 동의. 네. 1월 다 말 그래요. 구도가 만약에 선거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달이 진짜 승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근택 대변인 아까 분석 이재명 후보가 높아진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낮아진 거다. 그 분석에 동의하세요? 일정 부분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힌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40%를 훌쩍 넘고 이런 게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뚜렷이 여러 번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또 선대위 2기 출범하고는 정말 우리는 보통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지러운 행보를 보이지만 뭐 사실 국민들한테 온갖 거를 원하시는 게 여기 다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희가 약간 위로를 하자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것 같아요. 기왕에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지. 위로. 이제 남아 있는 게 얼마가 있을까 모르겠고 네. 그다음 지지층에서는 저희는 지지층에서 조금 내려간 게 있어요. 사실은 PK 지역하고 TK 지역이 좀 내려갔는데 그 이재명 후보는 지지층에서 거의 80%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지지층 결집은 일단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이 아직이요. 예. 다 안 아닌가요? 나왔습니다. 네. 당연하죠. 저희는 서울을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역별로 뭐 세대별로도 2030 세대 그다음에 중도층 보지만 서울에서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앞설 수 있는. 왜냐하면 지난번 보궐선거 알잖아요. 엄청 뒤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역전 지금 조금 앞서고 있는데 이걸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잖아요. 그 윤석열 후보로 떠난 지지율 그게 지금 일단은 현근택 대변인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고 있지 않다라는 건 가운데 있거나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건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저희 다. 그럼 네. 어떻게 해요? 이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버렸네. 어떤 양당 대책이 있습니까? 뭐 저희들도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벌써 한 10년 됐잖아요. 당선 5번 정도 했습니다. 서울시장에서 2번 포기도 하고 대선은 벌써 3번째인데 사실은 뭐 아마 여당이나 야당이 마찬가지 같은데 지금 아마 근데 국민의힘하고는 지난번 서울시장이 단일화 때 좀 구원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하고 오래 있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희들도 뭐 같이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계속 연대 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와요. 저 집으로 가지 마요. 아니 모르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건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그냥 제3지대 묶어 만나도 성공인 거잖아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네. 사실은 이게 언제든지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시장 때도 보면 결국 단일화 했잖아요. 합당까지는 안 갔는데 그때도 합당 거의 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물론 이준석 대표나 뭐 김종인 총괄과의 악연도 있지만 결국은 선거라는 거 지지율이에요. 숫자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막판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단일합니까? 네, 민주당은 좀 저쪽으로는 가지 마. 우리랑도 열려 있을 수 있어라고 지지자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한테 그런 시그널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송영길 대표가 12월에도 뭐 연대 연정 이런 제의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1월에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이제 보수 그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서 뭐 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헛된 꿈 꾸지 말라고 했다. 짝사랑이다. 민주당의 이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 심판을 같이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연합정부론을 얘기를 하니까 내가 대통령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국무총리를 하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계속 이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송영길 대표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서요. 그런 뭐 제의를 하기에는 지금 부적절하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라는 거는 선거 공학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의 여망 때문에 국민들의 압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말씀드릴 게 없다 이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에 굉장히 대해서 조심스러우신데.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를 품 안아야 되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단일화까지 얘기해버리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다가 다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준석이 더 급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집부터 챙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는 거라서 지금 이제 단일화 얘기 못 하는 거죠. 이 현근택 대변인의 멘트에 대해서 이두화 변호사 앞에서 웃으시는데 속내를 들켜버린 것 같은 아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유난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준석 대표를 잘 몰라요. 거의 얘기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여기 방송도 저희들은 친한 두 분은 사람. 친하시죠. 네. 근데 저는 방송도 한 번인가밖에 같이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쪽에 나가야 되는 패널이니까 같이 출연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심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는 아마 저 대선 끝날 때까지 최고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한 1분 남았는데요. 토론 얘기 잠깐 30초씩 드릴게요. 네. 토론 하실 겁니까? 해야죠. 토론 준비도 돼 있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이라든가 뭐 공약이 바뀐다든가 말 바꾸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지 법정 토론 3회만 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선거를 치른 적은 없기 때문에 또 토론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1월에 하시지 않을까요? 토론 네. 별로 안 좋아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13번인가 했어요. 네. 법정 토론 말고.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 이 결단할 것 같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토론 1대1 토론이든 다자 토론이든 원하는 대로 하겠다. 또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경선 때 토론 16번 했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하세요. 하실 거예요. 나오라고 좀 하세요. 여기도 좀 김태현 정치도 좀 나오고. 훌륭하신 멘트입니다. 네. 오늘 토론 두근두근 아주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현근택 대변인 이두화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